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밸류에이션 공부를 도와줄 블랙스톤 H입니다. 기업이 마주하는 모든 위험 다 관리해야 할까요? 흔히 했지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답은 사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진짜 모든 위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 거고요. 그리고 위험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아주 재미있는 사례, 바로 하이네켄 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럴 때 해지하는 거구나 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핵심 내용으로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위험? 그거 무조건 관리해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회사가 마주하는 위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환율이 막 요동치는 거시적인 문제까지 이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해지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네, 아니에요. 모든 위험을 해치우려고 덤비는 건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서 종종 전혀 필요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아닐까요? 왜 모든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위험이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해요. 바로 분산 가능한 위험과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바로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투자자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주식에 나눠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없앨 수 있는 위험이라면 회사가 굳이 돈 써가면서까지 그걸 해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반면에 투자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 바로 그런 위험이야말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자, 그럼 분산 가능한 위험이 대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10개의 신제품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쳐봐요. 이 중에 한두 개가 쫄딱 망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 이 회사 주식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 주식에도 분산 투자를 해놨을 테니까요. 그 충격이 희석되는 거죠. 바로 이게 투자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산 불가능한 위험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거나 국제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잖아요. 투자자가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도 이런 거시적인 위험은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바로 이럴 때 이런 위험이 회사의 핵심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때 바로 그때 기업이 나서서 해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글로벌 맥주 회사죠. 바로 하이네켄의 이야기입니다. 네, 하이네켄은 네덜란드 회사죠. 유럽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판매 대금은 미국 달러로 받겠죠. 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미국 달러의 가치가 유로화에 비해서 1% 떨어지면 하이네켄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달러로 받은 돈을 본국 통화인 유로로 바꾸니까 유로 기준으로 본 매출도 당연히 1% 줄어들 겁니다. 1%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변수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이네켄의 영업이익률이에요. 만약 이 회사의 이익률을 1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출은 고작 1% 줄었을 뿐인데 영업이익은 무려 10%나 뚝 떨어지게 됩니다. 10%요. 이게 바로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 기업의 현금 흐름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증폭 효과는 사실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이 돼요. 자, 보세요. 매출 감소율 1%,
를 영업이익률 10%로 나누면 이익 감소율은 무려 10%가 나오죠. 여기서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작은 충격을 내부의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뻥튀기 시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이네켄의 생산 공장은 어디에 있죠? 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이나 공장 운영비 같은 대부분의 비용은 전부 유로화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달러 매출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유럽에 있는 직원들 월급을 깎을 순 없잖아요. 그쵸? 결국 매출이 줄어든 그 금액 전체가 고스란히 이익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자, 하이네켄 사례를 보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위험을 해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과연 언제 해지라는 방아쇠를 당겨야 할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자가 혼자서는 분산하기 어려운 위험이어야 하고요. 둘째, 그 위험이 회사의 핵심적인 현금 흐름, 즉, 돈 버는 능력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금 본 하이네켄 사례처럼 외부의 작은 변화를 이익의 아주 큰 변화로 증폭시키는 그런 레버리지 구조를 가진 위험.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바로 그때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지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해지라는 건요, 세상의 모든 위험을 없애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수많은 위험들 중에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진짜 위험, 바로 그 분산 불가능한 위험을 정확하게 콕 집어내서 그것만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나 혹은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회사는 과연 어떤 분산 불가능한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기업 가치 평가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